그때 조범이 형이라는 거대한 사람이 있었고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조범이 형이 일본으로 가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호텔에 들어가는데 로비에서 김은영 감독님을 마주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방망이를 들고 있으니까 그냥 운동하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코치님들이 저한테 막 붙어갖고 뭘 막 가르쳐요. 그때 1선발이 누구였냐면 조계영 코치님. 공이 똑바로 온 공이 없어요. 근데 나는 잘 친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조계영 단장이 그때 얘기하시길 나 때문에 은퇴를 했대요. 아들이 지금 전주고에서 야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야구를 하는 것을 아버지가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만족스럽습니까? 만족하진 않죠.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열정도 있고 뭔가 좀 악착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큰애한테 그러거든요. 아니 하려면 좀 미친 듯이 해 그냥 후회 없이 왜 지금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 거냐고 막 이러는데 싸운 적 많죠. 아들이 거의 말을 안 해요. 집사람도 답답해하는 게 아들은 집 오면 거의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단답형을 끝내요. 얘기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야구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 얘한테 좀 부담인 것 같아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얘한테는 그게 항상 따라다니니까 좀 부담인 것 같아서 좀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지금은 응원해요. 아픈 데 없냐? 열심히 하고 있냐? 잘해라 막 이렇게만 하지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도 많이 막았고 보이는데 내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종범, 이종우, 정혜열, 정혜영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내 아들을 보면 한숨. 아들 이거 지금 절대 디스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은 언제 한순간 갑자기 또 잘할 수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1년 2년 또 지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집에 오면은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아요. 또 아빠가 야구 얘기할까 봐. 아빠가 안 하는데 엄마가 해요. 나도 듣고 있는데 듣고만 있지 말고 얘기를 하래요.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 딱 듣고 나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나 집사람한테 하지 말고 응원만 해주라 하는데 집사람도 엄청 답답해 하죠. 근데 나는 야구는 거기 학교 코치 감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준서야 실질적으로 아빠가 야구하는 거는 반대를 했지만 야구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원 없이 해보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항상 지금 아빠도 표현을 안 하지만 뒤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난 네가 스스로 잘 할 거라 믿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냥 화이팅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예.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아들은 그런데 딸은 네. 좀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딸은 욕심이 엄청 많아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 보고 오면은 집에 분위기가 쌓여요. 한두 개 틀려갖고 그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공부를 다시 하고 막 있는데 저는 그게 싫거든요.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얘가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 아빠가 공부 잘하래? 한두 개 틀리면 엄청 잘한 거잖아. 아빠는 한두 개 맞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뭐든지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아직도 그런 욕심이 있긴 해요. 그런 욕심이 좀 아들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성격이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네요.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아빠 닮은 것 같습니다. 나는 욕심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아들은 그런 욕심이 근데 요즘에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뭘 하고 싶다는 게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는데 지금이라도 생기면 이건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게요. 네. 지금 갑자기 그 아들이 그 뒷부분 영상을 보면 아빠 또 나한테 저러네 그럴 것 같아서 마지막 걸 써주세요. 맞아. 지금은 욕심이 생긴 것 같다. 홍세환 전설에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구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먼저 서울 가시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형아와 같이 살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한 6살, 7살 때 이제 서울 갔는데 부모님들은 워낙 바쁘셔갖고 저를 신경을 거의 안 쓰셨어요. 학교에서 야구를 뽑는데요. 야구복 입고 사람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니폼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끝나자마자 집에 전화했죠.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그냥 야구할게 그러더니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한 건데 나중에 이제 프로 와서 물어봤죠. 어머님한테 내가 야구를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해라 했어. 그러니까 하다 그만둘 줄 알았지. 재밌어서 계속 하다가 고등학교 갈 때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목표가 생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때부터는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야구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들이 항상 아빠도 야구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못했어. 아들이 했나요? 아빠도 어렸을 때 못했다며.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나랑 똑같냐? 진짜 미치겠네. 왜냐면 어렸을 때는 워낙 몸이 왜소해가지고 공을 쳐도 날아가지도 않고 대학교 가갖고 조금 키가 크고 몸이 불어서 좀 이제 많이 늘었지. 장충고에서 그럼 대학으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혜태의 지명을 받았었어. 지금은 지명을 받고 대학을 가면 2년 있으면 이게 소멸돼요. 그래서 다시 재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명을 받았을 때 대학 졸업하고 무조건 그 지명 반대로 가야 돼요. 다른 데 못 가요. 그게 딱 묶여 있었어요. 보통 지명을 받으면 프로 구단에서 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네. 대학교 4년을 보장을 해준 거예요? 보장이 아니고 그 제도가 그렇게 됐어요. 뽑으면은 무조건 그 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 가서 다시 지명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지명받았을 때 이제 안 갔던 이유가 야구를 못해서 혜태의 스카우트 분이 전화 왔죠. 왜 프로 안 오고 대학 가냐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야구를 못해서요. 그래도 스카우터가 다른 구단도 아니고 혜태에서 지명을 했으면 무슨 가능성을 봤을 텐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혜태도 지명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때는 이제 종범형도 있었잖아요. 내가 프로를 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왕조의 시절이었고 워낙 잘했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 제 평가를 해보면 너무 부족했거든요. 딱 3학년 때부터 야구가 조금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약에 지명돼서 왔다면 1년 안에 하고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에서 2, 3년 안에 기회를 잡지 못하면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워낙 그때 종범이 형이라는 거대한 사람이 있었고 근데 대학교 갔는데 한 대학 3학년 때인가 종범이 형이 일본으로 가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딱 입단했을 때는 박계원 선배 그리고 김태령 선배가 둘이 이제 유격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어요. 전주훈련을 갔는데 훈련 다 끝나고 다 들어갔는데 제가 늦게까지 뭘 하다가 1시에 들어가게 됐어요. 뭘 하다가? 놀다가? 남들보다 조금 더 운동을 했었고 전화통화도 했겠죠. 시간이 그렇게 된지 모르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는데 로비에서 김은영 감독님을 마주치게 됐어요. 감독님이 뭐 하냐고.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방망이를 들고 있으니까 그냥 운동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거 순간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그냥. 근데 감독님이 그래 하고 그냥 가 하더니 이제 들어가서 잤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코치님들이 저한테 막 붙어갖고 뭘 막 가르쳐요. 그렇게 하고 한국 왔는데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났냐면 김은영 감독님이 무등 경기장을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가보니까 홍세환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게 기사가 난 거예요. 야, 소설을 썼네? 그렇게 돼갖고 이제 기회가 조금씩 나한테 많아졌어요. 제가 시합을 계속 뛰고 나서 주전이 됐을 때 이제 코치님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됐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김은영 감독님이 코치 미팅을 하는데 홍세환 어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열심히 하고 성실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홍세환 켜봐. 이 한마디에서 끝났대요. 그냥.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선수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예전에는 누구 없는 데서 이렇게 몰래 운동하는 게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데서 해야지 네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니네 연습 안 하다가도 야 코치님들 감독님이 언제 들어온지 알고 연습하고 있으면 얘네 연습 열심히 하네. 기회를 더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야근 게 아니라 연습을 할 거면 드러내놓고 해라. 맞아요. 네. 제가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선수한테 가끔씩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뒤에서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모른다. 보는 데서 해야 된다. 보는 데서. 야 제가 감독님 몇 시에 들어오신다. 내가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사무실에 보면 후배들이 자리가 다 비어 있는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뭐해? 하면서 가서 옆에서 보게 되더라고. 물론 딴짓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코치들이 이렇게 지금 신경을 써줘가지고 본인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까? 신인 때는 초반에 좀 하다가 개막전 엔트리 들어가고 개막 스타팅 멤버에 들어갔어요. 잠실 개막전에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기억이 난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매일 똑같은 꿈을 꿔요. 그 잠실에서 관중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서 내 이름을 막 연호하는 꿈을 되게 많이 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딱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되게 긴장됐어요. 궁금하다. 첫 타석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땅볼 아웃되는 것 같은데 그때 뭐야 생생하게 기억난다. 아니 왜냐면 그게 우리가 두산 그때 이제 오비랑 했을 때인데 그때 1선발이 누구였냐면 조계영 코치님 조계영 단장님 이제 홍성훈 선배가 포수였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타석에 섰는데 야 나는 안 가르쳐줘 그래. 내가 가르쳐달라고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안 했는데 갑자기 야 나는 안 가르쳐준다. 네 알아서 쳐라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지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공을 보고. 공이 똑바로 온 공이 없어요. 다 변화구예요.
공이 뭐 어디로 흘릴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대로 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잘 친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조현 단장이 그때 얘기하시길 나 때문에 은퇴를 했대요. 너한테 뭐 2루타를 맞아갖고 그때 은퇴를 했다는 거. 나는 친 적이 없거든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기억이 난 게 그날 우리가 0대0으로 계속 가다가 주자 2루에 조기현 단장님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해천이라는 투수가 왔어요. 이해천. 네. 초구로 봤는데 152를 찍혔는데 깜짝 놀랐어요. 공을 보고 너무 빨랐어요. 공이 그냥 순간에 지나갔는데 야 이걸 어떻게 쳐? 그냥 공을 놓는 순간 나갔는데 방망이 맞았어요. 3루간 안타가 됐거든요. 1점은 났어요. 1대0으로 이기겠다 했거든요. 이겼으면 영웅이잖아요. 8회인가 9회인가 장원진 선배한테 2타점 적시타 맞아갖고 2대1로 졌어요. 역시 나는 영웅이 되는 상에 안 된 것이에요. 2연전 때 또 신인 첫 홈런을 거기 쳤어요. 그때도 역전 홈런인가 막 이기고 있는 홈런을 쳤는데 또 8회인가 9회에 또 역전 당했어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광주로 왔거든요. 그때 이제 월요일날 쉬는 날이라서 이제 시내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놀고 있는데 광주 스포츠 뉴스에 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2의 이종범이 나왔다 하면서 예전에 좀만 잘하면 제2의 이종범이잖아요. 보석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되게 기분도 좋으면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본인이 거기에 맞는 실력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내가 개막전에 엔트리를 선발 라인업에 들어갔다는 자체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제가 처음 딱 시합을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남의 소리도 안 들려요. 막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데도 안 들리고 막 긴장한 상태에서 상대편이 쳤는데 땅볼이 왔어요. 그냥 평범하게 잡을 수 있는 볼이었는데도 한 발 이렇게 탁 움직이는 순간 다리 맞아버렸어요. 그냥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거든요. 그거 맞고 나서는 정신이 들어서 좀 그래도 플레이가 잘 됐는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 경험했던 그거는 잊지를 못하는 거죠. 잊지를 못하지. 신인 때 상대편 유격수가 김민호 코치님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말루 찬스였을 때 2루 주자였는데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긴장 안 되냐고. 야 뭐가 긴장돼? 그냥 굴러오면 잡아갖고 툭 그냥 던지면 되지.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만 들어도 되게 좀 저한테는 도움이 됐고 그런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2할 9푼 3리. 물론 2002년도에 약간 주춤합니다. 2월 오픈 7리인데 그래도 다음에 2003년도에는 2할 9푼. 3할에 대한 욕심 없습니까? 3할 욕심은 없었어요. 네. 근데 2할 9푼일 때가 홈런이 22개를 쳤어. 장타 형태로 타격 폼이 바뀌었는가? 장타 욕심도 그때 홈런 욕심도 없었어요. 목표가 매 경기 안타 하나씩이에요. 133경기면 133개를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 2개 쳐도 다시 목표는 하나예요. 오늘 못 쳤잖아요. 그럼 다음에 두 개를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야구를 하면서 제일 고마웠던 게 이제 장성호 친구가 있는데 신인 때부터 룸메이트를 좀 한 2년간 3년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선배잖아요. 야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운인 줄 알았어요. 얘는 운이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는 왜 잘하는 걸 알겠어요.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방망이 들고 나가. 금방 들어와. 땀 흘리면서. 뭐하냐 하니까 갑자기 잘 자다가 생각이 났대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자다가 내일 하면 까먹을 것 같아서 바로 나가고 뭘 하고 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뭔가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린 친구들이 잘 모를 때 선배들이 왜 잘하는지 한번 봐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홍대리예요? 홍세한 대졸 2년차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 운영자가 쭉쭉빵빵 홍대리라고. 쭉쭉빵빵은 몸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제가 꿈이 그때 당시에 골든글러 받으면은 은퇴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렇게 빨리 받을 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격수를 안 보고 3루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라면 하는 거였지. 저도 3루를 보고 싶었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쉽죠.